2015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한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합니다. 2021년 7월 계약을 4년 연장한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2023에서 2024 시즌 전반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뛴 손흥민은 첫 10경기 무패 및 토트넘의 리그 영위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토트넘은 3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손흥민에게 대폭 연봉 인상과 2년 이상의 장기 재계약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기류가 바뀐 것은 2024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대회 참가 이후입니다. 시즌 중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손흥민은 체력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상대팀에 간파됐고 이에 대응 없이 플랜 A 전술을 밀어붙이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리그 5위로 2024에서 2025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된 토트넘은 대회 간 중계권 수익 및 스폰서십 규모 차이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추가적인 선수 영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여러 상황상 토트넘은 준비했던 구단 역대 최고 연봉 조건 제시가 부담스러워졌고 손흥민과 신규 계약은 결국 보류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두된 것이 2021년 여름 계약 당시 포함한 1년 연장 옵션 발동입니다. 토트넘은 1년 더 시간을 벌어 2025년 여름에 손흥민과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행선지를 선택할 때 최소한의 이적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토트넘이 절대 불리한 위치에서 손흥민과 계약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내지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던 상황이 달라져 급하게 장기 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재계약하면 사실상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관으로 현역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24에서 2025 시즌에도 우승 트로피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한다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1년 연장 옵션의 키는 토트넘 구단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 동의 없이 발동하는 경우 개의 생체기가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2024에서 2025 시즌에 최소한 하나의 대회에서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 장기 동행을 위한 명분과 예산을 마련한 뒤 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만약 2024에서 2025 시즌도 빈손으로 마치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트넘 역시 이 시점에는 전면적 선수단 쇄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이미 토트넘은 2019년 리버풀과 치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 중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올여름 구단 역대 최고액 이적료로 영입한 도미닉 솔랑키를 비롯해 브레넌 존슨, 파페 사르,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데스티니 우도기 등 어린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인 유망주 양민혁 영입도 손흥민 이후를 대비한 움직임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4에서 2025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더불어 다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도전도 주목됩니다.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황희찬은 부상 문제만 없다면 득점왕 경쟁이 가능한 정상급 포워드로 인정받았습니다. 브랜트포드 수비수 김지수는 정식 1군 선수로 등록되어 최초의 한국인 센터백으로 도전합니다. 새로운 프리미어리거 탄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 배준호가 풀럼을 비롯한 복수 프리미어리그 팀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을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인기를 경험한 프리미어리그도 손흥민 이후 한국인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승컵이 없다면 레전드로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은퇴하고 나면 축구와 관계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과연 해피엔딩을 맞을까? 한편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노린다는 소식이 스페인 현지에서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엘 나시오날은 지난 12일 바르셀로나는
수년 동안 겪어온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적료가 필요한 영입은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선수를 합리적으로 영입하거나 라마시아의 재능이 배출되길 기다려야 했다. 이 정책 덕분에 에리 가르시아, 안드레아 크리스텐센, 일카이 귄도안, 세르히오 아구에로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즈 같은 스타들을 이적료 없이 데려왔다며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자유계약으로 시장에 풀린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엘 나시오날이 언급한 이름은 몰랍데도 손흥민이었습니다.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는 오는 6월 30일에 자유계약을 풀리는 스타들의 상황을 이미 지켜보고 있다. 그 상황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이름이 손흥민이다. 그는 토트넘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0년 후에 작별 인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매체는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이 바르셀로나가 보내는 유혹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면서 팀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됐으며 지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박지성이나 카가와 신지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로 평가된다. 비록 선수 생활 동안 클럽에서 어떤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은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서 우승 약속을 내걸 계획이었습니다. 엘 나시오날은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세계적인 레벨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제외하고도 손흥민은 공격 포지션 어떤 위치든 뛸 수 있어서 한지 플릭 감독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년 여름에 손흥민이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나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이적이 될 것입니다.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과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이상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루머로 끝날 것 같은 이적설입니다. 엘 나시오날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사이에 1년 연장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토트넘은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손흥민을 두고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조항을 선택한 상황이다. 손흥민도 직접 아직까지 토트넘과 재계약을 두고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처음으로 재계약 관련된 소식을 공개적으로 밝힌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지만 클럽은 계약을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것이다. 이번 연장을 통해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합류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11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